안녕하십니까, 다이도크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이건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 처음으로 협찬을 받았습니다. 소개 영상을 만들기로 하고 단순 제품만 제공을 받았는데요. 그동안 관심이 많았고 또 가지고 싶었던 아이템이라서 제품을 제공해주신 카이위치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품명은 카이위치사의 KTI W01 모델이고요. 이 열화상 카메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순서는 이 열화상 카메라 개봉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 카메라의 간단한 메뉴 설명,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제 주변에서 이제 활용해 볼 수 있는 분야에 제가 이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자, 제품을 열면, 박스를 열면, 자, 이렇게 고급진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는 이미 이제 이거를 개봉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 케이스 안에는 매뉴얼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박스에는 USB 케이블하고 그 다음에 충전기 220V 충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박스 가방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가방을 열면 제품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제품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카메라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제품을 켜보고 간단한 사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보시겠습니다.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색 바디에 검은색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이 그립으로 이렇게 손을 잡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메뉴를 보면 버튼을 설명을 드리면 이 파워 버튼 이걸 누르면 이제 카메라가 켜지고요. 그 다음에 이 메뉴 버튼, 메뉴를 들어가는 엔터 버튼, 그 다음에 되돌아가기 버튼, 그 다음에 이 커서 버튼이 4개가 있습니다. 메뉴 이동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화면은 3.2인치 사이즈입니다. 3.2인치 사이즈. 3.2인치 사이즈로 그냥 작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는데 이 트리거, 요건 또 사진 캡처하고 또 영상을 또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해서 저장할 수 있고 내부에 메모리가 들어 있습니다. 약 32기가 메모리가 들어 있고요. 사용 가능한 용량은 28기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외부 보호 커버가 있고 이쪽에 이제 적외선 렌즈가 있겠죠. 적외선을 감출하는 렌즈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카메라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카메라 이미지와 적외선 이미지를 이제 두 개 다 동시에 얻어가지고 동시에 보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한번 켜볼까요? 키면 약 한 10초 꾹 누르면 이렇게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부팅 시간이 좀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뜨거운 게 없으니까 이쪽 박스가, 그죠? 이쪽 박스가 조금 온도가 조금 높게 나오죠? 빨갛게 표시되니까요. 약 27도. 그 다음 맥스 온도가 27도고 미니멈 온도가 25도. 온도 차가 별로 안 나는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구분은 되지만 명확한 구분이 안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준비를. 여러분 요거 잘 아시죠? 요거 방전기 FX35인가요? 그 방전기고요. 요거를 한번 이제 배터리 한번 방전하면서 온도가 어디에서 발생되고 또 어느 정도 높은지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이 방전을 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붙어 있는 여기 있죠? 소자. 요 회로에서 이제 열이 많이 나니까 요 히트싱크가 이제 붙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냉각 장치 팬이 이제 돌면서 냉각을 하는 걸 텐데요.
여기가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방전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5A로 방전을 하도록 했고요. 전압이 4.15V 정도 됐었는데, 자, 전압이 많이 드랍이 됐습니다. 3.3. 열이 벌써 발생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죠? 온도가 지금 회로 바닥에서 지금 온도가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이 카메라를 보면은 맥스 온도하고 미니멈 온도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센터, 이제 센터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센터, 이 표시하는 센터 온도 부위가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온도 높은 쪽으로 가게 되면 막 60도, 이렇게 66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두고 보면은 이제 맥스 온도가 나타내는 부위가 자동적으로 트래킹 돼서 이제 빨간 쪽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맥스 온도가 70도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 중앙 온도는 27도, 그 다음에 미니멈 온도가 25도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배터리 보십시오. 배터리도 이런 식으로. 지금 배터리가 34도. 그 다음에 여러분 요 버튼이 있거든요. 요 버튼을 누르면 일반 카메라 영상하고 같이 이제 중첩이 되는데 조금 중첩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완전히 카메라. 이제 카메라의 그 레졸루션은 640에 480입니다. 640에 480.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배선도 이제 열이 이제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걸 볼까요? 요거 회로. 자, 여러분 보세요. 온도가 높은데 지금 제일 높은 곳은 이쪽 요 부품입니다. 요 부품. 그죠? 부품의 온도가 약 97도, 거의 100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도가 높은 부위를 표시를 해주면서도 정확하게 어디가 더 높은지도 이렇게 판단이 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쪽보다는 여기가 온도가 더 높다는 걸 이제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면 2.5V 컷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 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온도가, 지금 배터리 온도가 38도. 지금 보면 이 전극 쪽에 온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더 노랗게 보이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사진을 찍고 싶다. 사진을 캡처하고 싶다 그러면 요걸 한 번만 눌러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캡처하겠냐, 이제 저장하겠냐, 사진을. 그러면 엔터를 누르면 yes 쪽에 갖다 놓고 하면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트리거 버튼을 이제 꾹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요. 자, 꾹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면 이제 리코딩 하겠냐, 아니다, 하겠다, 이렇게 가죠. 엔터 누르면, 자, 지금 보면 여기 타임이 나오죠?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이. 자,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중단을 하고 싶으면 또 트리거를 꾹 누르면요. 자, 엔드 리코딩 나왔죠?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이제 메모리에, 내부 메모리에 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메뉴를 한번 볼까요? 메뉴를 누르면, 자, 이미지 커렉션인데, 자, 요거는 이제 이미지 그 사진 저장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엔터. 그 다음에 체크 엔터 누르면 방금 저장한 건 볼까요? 엔터. 요거 방금 저장한 이미지가 여기 나오죠? 그죠? 나가기. 그동안 저장했던 거 나오고 또 지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디오 엔터. 그 다음에 체크 엔터.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저장한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엔터 누르면, 다시 또 엔터 누르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요거는 측면에 USB-C 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요렇게 USB-C 타입 포트가 있고, 요 포트는 충전을 하면서도 또 컴퓨터에 연결해서 또 이
영상과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제공되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그걸 연결하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를 인스톨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가기. 그 다음에 컬러 팔레트가 있는데, 지금 들어가 보면 5개의 팔레트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 잠깐 보니까 온도차가 좀 많이 나는 쪽에는 요 3가지 스펙트럼, 아이언, 쿨 이용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색온도 표현을 좀 더 많이 할 건가, 다양하게 할 건가, 적게 할 건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트럼 보면은 다양한 색깔이 좀 더 세분화돼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중간, 그 다음에 이건 좀 덜 하고, 그 다음에 이 화이트와 블랙이 있는데, 화이트를 한번 볼까요? 전 누르면 화이트는 온도가 높은 거를 하얗게 보내주고, 블랙은 온도가 높은 걸 검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화이트를 샘플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온도가 높은 거를 더 하얗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네, 이런 식으로 5가지 스펙트럼이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메뉴. 컬러 팔레트를 저는 일반적으로 보는 아이언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에미션 비트라고 있는데, 이건 방사율이거든요. 방사율인데 보통 보면은 그냥 이 방사율은 그냥 디폴트로 놓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체마다 이 적외선 방사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려면 그 물체에 맞는 방사율을 세팅해서 선택해서 이제 보는 게 정확한 온도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매뉴얼에는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에는 어떤 방사율을 이제 값을 정해야 된다 나오는데, 보통 뭐 디폴트 값으로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방사율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팅은 뭐 일반적인 뭐 오토 셧다운 뭐 세팅하는 거고, 브라이트니스, 랭귀지는 이제 언어 선택인데 영어하고 뭐 중국어, 일본어 있는데 한국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씨냐 섭씨냐 어떤 걸로 이제 보여줄 거냐. 템퍼러처 레인지가 있습니다. 템퍼러처 레인지. 템퍼러처 레인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보면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2가지. 로우, 하이. 이게 지금 로우로 있거든요. 마이너스 20에서 120 정도의 온도까지만 이제 디텍팅 한다는 거죠. 그 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요 모드에서 120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온도 표시를 안 해줍니다. 못 해줍니다. 그래서 120도 이상에서는 이 하이로 놓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의 그 온도 표시는 마이너스 20에서 550도를 표시를 해주는데, 이 구분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고온에서는 이 하이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죠. 기타 뭐 특별히 이제 버전 나오고 특별히 뭐 볼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아이언 모드고요. 스펙트럼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서, 좌우 버튼을 눌러서 이 실제 그 이미지하고 오버랩 되는 걸 좀 보여주는 건데, 요거는 지금 보면 오버랩이 좀 덜 되어 있죠.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너무 가깝게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멀리 놓고 보면은 이제 실제 이미지하고 이게 중첩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약간 이렇게 벌어졌던 거는 너무 가까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멀리 놓고 보면 이제 실제 카메라 이미지하고 이게 중첩이 되니까 어느 부위인지를 정확하게 또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뭐 요 센터 온도, 그다음 방사율, 미니멈 온도, 이제 최고 온도는 여기 가장 밝은 쪽에 표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타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컬러 바도 옆에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다양한 분야에서 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분해능은 0.1도까지 가능하고요. 이 적외선 또 카메라의 레졸루션은 256의 192입니다. 256의 192. 그래서 저가의 이제 적외선 카메라에 비해서 이제 레졸루션은 좀 다소 정확하게 제가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제품을 써본 바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분해능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거 보시기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파워를 끄는 건 이렇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카메라는, 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메라를 가지고 제 주변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이 카메라를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거는 유틸리티 실내인데요. 지금 뜨거운 물을 이제 냉각해주는 칠러입니다. 지금 펌프하고 뜨거운 물이 순환되는 라인이 지금 빨갛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 카메라로 이제 중첩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쪽 팬 쪽도 이제 조금 색깔이 빨갛죠. 이런 식으로 기기에 사용될 수 있고, 이제 전기 쪽, 전기 판넬을 한번 봤습니다. 전기 판넬 쪽 보면은 지금 컨트롤러 쪽에 조금 열이 있는 듯 하고요. 그래서 전기 선 쪽에나 이제 동부스바 쪽에 열이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이렇게 배선, 전기선이 조금 선이 이제 열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연결되는 차단기 쪽 연결되는 쪽에도 이렇게 중첩에서 좀 보면 어느 쪽이 열이 좀 더 발생하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지금 RST 상 중에 R 상이 조금 배선이 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이 가능하겠고요. 이 열 화상 카메라로. 그리고 또 이 펌프, 지금 펌프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열이 많이 나고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과열이 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죠. 이렇게 참 유용한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복도를 쭉 또 비춰보면은 열이 많이 나는 곳 확인을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천장 쪽 배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온수 배관인데 이제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노란 선 표시한 쪽이 지금 온수 배관입니다. 쭉 복도를 쭉 보면 이렇게 열이 나는 곳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차 쪽에도 이제 사용이 되죠. 검수하는데 특히 이제 열선 시트하고 열선 핸들, 그 다음 리어 쪽 확인이 가능한데, 이건 약간 제가 이제 앉았던 터라 약간 이제 열이 남아 있어서 보이는데요. 지금 보면 이제 열이 많이 나는 곳은 이제 노랗게 이제 확인이 가능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발열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조수석 쪽은 이제 아직 키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확인해 보기로 하고, 뒤쪽에 이제 열선 이렇게 라인들이 보이죠.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요. 멀리서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사이드 미러 쪽도 이제 열선이 가동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열선 핸들 쪽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발열되는 게 노랗게 이제 표시가 되죠. 멀리서도 보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2열 쪽 이제 열선이 작동되는데 보시면은 등 쪽이 먼저 이렇게 발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쪽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기계 전기 분야 다양한 용도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